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커버드콜이 아닌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보다 성과가 이렇게 더 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매파 FOMC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가 9,000선을 넘겼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9,000선을 넘긴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또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또 보통은요, 우리가 커버드콜 하면은 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을 온전히 100%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반전이 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살짝 말씀드리자면 반전이 뭘까요? 상승을 100% 따라가는 ETF보다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가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일이 6월 18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넘었죠. 이 차트는 오늘 코스피 지수의 하루 일봉을 좀 길게 분봉으로 늘려서 본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어제 FOMC가 매파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거침없이 계속 오르더니 결국은 9,000선을 돌파를 했네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반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은 우리가 상승장에서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는 상승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흔히 알고 있었죠. 배당을 받아도 그 배당을 합쳐도 못 따라갔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황색이 코덱스 200 ETF인데요. 지수를 100% 따라가는 ETF고요. 남색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인데 토탈 리턴 그래프예요. 토탈 리턴이라고 하면요, 가격 상승분에 배당받은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수익률을 보여준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에 배당률을 다 합해도 일반적인 모습은 이렇게 상승장에서 상승을 100% 따라가는 ETF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채널을 통해서 타이거 탑10 커버드콜 액티브 ETF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커버드콜이 아닌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보다 성과가 이렇게 더 잘 나왔습니다. 신문에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콜 액티브 ETF는요, 이제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에 커버드콜 전략을 더한 ETF였어요.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콜 액티브 ETF는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액티브형이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액티브형은요, 커버드콜 전략을 쓸 때 콜옵션을 매도를 하잖아요. 자, 이때 콜옵션을 매도하는 비중을 펀드 매니저가 재량껏 조절할 수 있는 유형을 얘기를 합니다. 상승장에서 상승에 최대한 참여를 하면서 프리미엄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매니저가 이제 역량을 힘껏 발휘를 해서 운용해주는 ETF인 거죠. 그런데 특징이 하나 더 있었어요. 보통의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는요, 지수 옵션을 매도하거든요. 자,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이 ETF는 개별 종목 옵션을 매도합니다. 옵션 프리미엄은요, 변동성이 클수록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지수형보다는 개별 종목이 조금 더 변동성이 클 거잖아요. 이 말은 개별 종목 옵션을 매도하면 프리미엄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콜 액티브 ETF가 이렇게 상승에도 참여를 하면서 높은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서 성과가 이렇게 커버드콜이 아닌 ETF를 추월한 겁니다. 이제 왜 커버드콜 ETF가 난커버드콜 지수형 ETF의 성과를 추월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모든 커버드콜 ETF가 지수 상승을 100% 따라가는 커버드콜형이 아닌 ETF의 성과를 다 초월할 거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콜 액티브 ETF가 이례적으로 지수를 100% 따라가는 ETF보다 성과가 좋았다라는 소식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채널을 통해서 이제 괜찮은 커버드 콜 ETF를 좀 선정해서 몇 가지 그동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린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 액티브 ETF도 성과가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많이 추천해드렸던 ETF가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ETF도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품도요, 나스닥 100 ETF 지수를 100% 추종하는 ETF보다요, 자, 이렇게 토탈 리턴의 성과가 매우 우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성과는 이제 지나간 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오늘 새벽에 FOMC가 있었는데, 이제 매 분기별로 발표되는 SAP도 같이 발표가 됐어요. SAP를 통해서는요,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와 물가, 실업률, GDP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가 매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난 3월에 발표된 SAP에서는 기준금리를 이제 3.4 선으로 봤는데, 자, 오늘 발표한 SAP에서 이 기준금리 선이 3.8%로 올라갔습니다.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27년과 2028년에는 기준금리 하락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인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맞거든요. 먼저 채권은요, 100점 100패죠.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져요. 기간이 긴 장기채일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 인상이 악재이긴 하지만 꼭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 외의 주식은요,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또 금도 보면은요, 하락할 것 같은데 반드시 꼭 하락하지는 않았었어요. 금을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하늘색이 기준금리고 노란색이 금 가격이에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금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르기는 힘든 환경이긴 했지만 횡보 정도 한 거죠. 또 이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 이렇게 이제 출렁이기는 했지만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고요. 또 2022년도에도 금리가 올라갈 때 금 가격이 조금 하락했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금리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계속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에 금리가 영향을 주는 거는 맞지만 금은 금리 말고도 여러 가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오늘 새벽에 금리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케빈 허씨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하락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조금씩 살금살금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금리 말고도 다른 요인을 조금 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금리가 인상되면은요,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이 증가하면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죠. 유동성이 떨어지면 주가가 상승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증시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비용 증가를 상회하는 이익의 증가가 있으면 돼요. 비용 증가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나면 된다는 거죠. 또 유동성은 줄어들어도 이 자금을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압도적인 투자 매력도가 있으면 됩니다. 미국 주식은 이렇다 치고요. 자, 문제는 신흥국 주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증시는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좀 아무래도 과거에 안 좋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제 좀 경계감을 유지하시면 좋겠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익을 낼 거다라는 기업보다는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 주식을 매수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가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는 퀄리티 주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요, 혹시 레버리지를 들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레버리지를 좀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또 이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난커버드 콜에서 온커버드 콜로 가자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버드 콜이 아닌 상품에서 커버드 콜인 ETF로 옮겨 타서 매월 수익 실현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예, 저희 그 머니부티크 월배당 ETF의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예, 월배당 부티크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또 엑셀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